이거를 한국 분들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커버드콜을 엄청 좋아하시던데요? 네네 은퇴하신 분들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냥 개별 종목 투자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리긴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아무리 커버드콜이 좋아도 기초지수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생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낫긴 낫거든요. 하지만 이제 커버드콜을 또 어찌됐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커버드콜 이름을 보면은 막 엄청 길잖아요. 막 어떤 거는 뭐 위클리 뭐 15% 타겟 네. 뭐 엄청 복잡하잖아요. 뭐 OTM도 나오고 ATM도 나오고 이게 뭐야 ATM은 돈 뽑는 건가 막 미치잖아요. 네. 그거를 완전히 다 정리를 오늘 한번 깔끔하게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오늘 강의식으로 갈 것 같아서 네. 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시죠. 커버드 콜의 모든 것인데 일단 우리가 커버드 콜을 알려면은 콜 옵션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네. 콜 옵션은 미래의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시작부터 난관이야. 네. 시작부터. 네.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은 콜옵션의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죠 오늘? 22만 원인가? 잘 모르겠어요. 잘 20만 원, 2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22만 원인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22만 원짜리 삼성전자를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나중에 사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나중에 언제냐면은 딱 한 달 뒤에 22만 원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요 가격대에 사고 싶어서 콜 옵션이라는 걸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삼으로써 어떻게 보면 쿠폰 같은 거예요. 돈을 지불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 원 정도를 지불을 하고 한 달 뒤에 나 22만 원에 살게. 근데 이거를 콜 옵션을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파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팔까요? 22만 원을 한 달 뒤에 22만 원 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팔겠죠. 네.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22만 5천 원 이상 안 오르면은 콜옵션을 파는 게 낫죠. 네. 왜 22만 5천 원이죠? 쿠폰 가격. 맞아요. 쿠폰 가격 어찌됐건 나 5천 원 먹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정말 막 말도 안 돼서 뭐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이 막 더 심해져가지고 막 삼성전자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콜옵션을 팔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냥 삼성전자 주가가 그냥 횡보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싸게 살 수 있는 쿠폰 같은 거. 그게 콜 옵션이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래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오르거나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콜옵션을 파는 거예요. 아하.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200달러인데 네. 이 사람이 지금 당장 200달러는 없어가지고 근데 한 달 뒤에 자기가 이제 200달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도 엔비디아를 200달러에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고정시켜가지고. 네. 그래, 그 대신에 이 콜옵션을 파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콜옵션 프리미엄이라 그러는데 5달러를 파는 사람한테 돈을 드리면서 한 달 뒤에 이 엔비디아를 200불에 나에게 파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네. 세상이 항상 시니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염세주의. 염세주의, 막 시장 폭락할 거야, 다음 달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팔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콜옵션 프리미엄을 파는 순간 콜옵션 프리미엄 5달러가 파는 사람한테는 돈이 딱 포켓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되는데 진짜 주가가 210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매를 한 사람은 콜옵션을 판매를 한 사람과 그리고 콜옵션을 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콜옵션 산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시장에서 사면은 210달러에 엔비디아를 한 주에 사는데 나는 이미 할인 쿠폰을 사놨잖아요. 200달러에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는 200달러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0달러의 이익이 생기죠. 그쵸? 네. 근데 맨 처음에 이 쿠폰 산다고 5달러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익은
$5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콜옵션 판 사람은 지금 $5 손해인 거죠. 네. 왜냐면은 그냥 들고 있었으면 가지고 있어도. 그냥 갖고 있었으면 $210인데 210달러짜리를 $200에다 그냥 넘겨야 되니까 콜옵션 판 사람은 그럼 $210짜리를 200에 넘겨야 되니까 $10만큼 기회비용이 생기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애당초에 쿠폰은 $5에 팔아서 수치한 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성 게임이에요. 콜옵션은. 한 놈이 벌면은 한 놈이 지어 터지는 거고 반드시. 네, 반드시. 와. 그래서 주식 투자는 윈윈인데 콜옵션이나 이런 옵션 투자는 한 놈이 벌면 한 놈이 지어 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도식화하면은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빨간색은 콜옵션이라는 쿠폰이라고 그랬죠. 쿠폰 산 사람은 처음에 사자마자 마이너스 $5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하는 건데 만약에 주가가 $205가 되면은 또이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5를 초과해서 쫙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콜옵션 산 사람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콜옵션을 판 사람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무조건 $5는 먹고 시작을 하는 건데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205까지는 또이또이 되다가 오르면 오를수록 꼬라 박는 거죠, 얘는. 네. 왜냐면은 얘가 그냥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은 주식이 오르는 대로 얘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콜옵션 매도한 사람은 팔아서 넘겨야 되니까 그런 거죠. 풋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아, 반대네요? 네, 반대예요. 아까는 살 수 있는 권리였고. 네, 지금은? 이거는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 팔 수 있는 권리는 앞으로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비관론자들이 이 풋옵션을 사는 거예요. 아까 콜옵션을 사는 사람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그래서 요 작동 원리를 한번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200인데 지금 현재 $200인데 네. 근데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90가 됐다라고 하면은 요 풋옵션을 팔 때 조건이 뭐였냐면은 한 달 뒤에도 이거를 $200에 팔 수 있다라는 게 풋옵션이에요. 풋옵션.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풋옵션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면은 한 달 뒤에 진짜 주가가 $190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가 있는 게 $200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190짜리를 $20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가격은 한 달 뒤에 박살이 나서 $190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익이 $10가 되죠. 근데 풋옵션을 맨 처음에 살 때 그 쿠폰 가격 $5를 썼으니까 최종 수익은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풋옵션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베팅해서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풋옵션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풋옵션은 미래에도 이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200고 미래에도 이 가격에 팔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시장 가격이 $190가 되면은 다른 사람은 다 $190에 파는 건데 이 사람은 $200에 팔 수 있으니까 그 쿠폰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10 차익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득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풋옵션을 산 사람은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득을 보는 거고 콜 옵션을 산 사람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연초에 자기가 뭘 샀는지 공지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치인 중에 낸시 펠로시라고 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에서 서열 3위거든요. 권력 서열 3위. 서열 3위. 네, 서열 3위 여자거든요. 3장, 넘버 3인데 근데 이 여자분이 주식을 진짜 잘해요. 엄밀히 말하면 남편분이 엄청 잘하는데 내부자 정보를 활용을 해서 주식을 엄청 잘하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나오기 바로 전날에 엔비디아를 몰빵을 한 거예요. 와, 전날. 네. 그좀 너무 티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던 분이 올해 뭘 샀냐면은 콜옵션을 엄청 샀어요. 빅테크들. 그 말뜻은 뭐예요? 콜옵션 산 사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개떡상 할 거다. 맞아요. 앞으로 주식이 오를 거라 생각하면 콜옵션을 계속 사는 거예요. 네. 엄청 샀어요. 구글이랑 엔비디아랑. 네. 구글 네. 날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콜옵션을 샀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이거는 그 카테고리가 선물 옵션 쪽인 맞아요, 맞아요. 옵션인 거죠? 옵션.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커버드 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 알아야 되는 옵션을 알아야 돼요. 아. 네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네네. 좋습니다. 풋 옵션을 산 사람은 비관론자라 그랬잖아요. 풋 옵션 산 사람은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풋 옵션을 사면은 사자마자 쿠폰 값 지불하니까 처음에 이제 이쪽이 이익이고 손실이면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수록 풋 옵션 산 사람은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요 원리는 아시겠죠? 네. 이제. 네. 반대로 풋옵션을 판 사람은 처음에는 풋옵션 팔아서 나 쿠폰값 벌었네. 그래서 막 행복한데 이걸 물어줘야 되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주가가 떨어질수록 풋옵션 판 사람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물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돈 버는 사람은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이고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돈 버는 사람은 이 풋옵션 매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커버드 콜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배당 수익률이나 분배금을 주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커버드 콜에서 콜의 뜻이 뭐냐면은 콜 옵션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거를 모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 옵션이 맨 처음에 뭔지 기억이 나시죠? 쿠폰 파는 거. 콜 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을 계속 파는 거예요. 여기 보면 콜 옵션 프리미엄이 $5를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옵션 만기되는, 옵션이 한 달 뒤에 만기되는 게 있고, 일주일 뒤에 만기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하루 안에 만기되는 거에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한 달짜리 옵션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콜 옵션 프리미엄을 이거를 계속 수치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콜 옵션을 팔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주가가 그냥 계속 일직선 방향으로 횡보를 하면은 콜 옵션 파는 사람한테 이득이잖아요. 네. 왜냐면 콜 옵션 프리미엄 계속 받아먹으니까. 근데 이거 보시면은 $200가 계속 유지되면은 콜 옵션 프리미엄을 계속 $5씩 받아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근데 이게 갑자기 $205를 만약에 넘어서 급상승을 해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손실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쵸? 네, 그쵸. 얘는 커버드 콜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주가가 갑자기 폭등을 하면은 이 폭등한 주식을 그 콜옵션 산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등장에서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네, 구조가. 근데 이제 커버드 콜이 세 종류로 크게 나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커버드 콜도 아까 전에 콜 옵션을 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파는 콜 옵션이 두 종류가 있는데, 시장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게 있고, 그냥 일반 단일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시장 지수는 대표적으로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런 게 있고, 단일 종목은 최정희 님이 사랑하시는 테슬라.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요거를 단일 종목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브드 콜을 많이 사셔가지고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든지 이런 기초 자산이 단일 종목인 게 있고, 그다음에 옵션 매도 방식, 여기 이제 등가격, 외가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설명을 요걸 보고 한번 드려볼게요. 등가격, 외가격의 뜻은 뭐냐면은 지금 아까 전에 그 쿠폰을 팔 때 한 달 뒤에도 $200에 살 수 있는 쿠폰을 판 거잖아요. 네. 이게 등가격 옵션을 매도했다라고 그래요. 같은 거야. 지금 주가랑 한 달 뒤에 주가랑 같은 옵션 상품을 지금 판 거예요. 그리고 외가격의 뜻은 뭐냐면은 한 달 뒤에 $205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옵션 상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까 처음에는 $200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였는데, 그대로였는데. 네. 근데 이제 $205에 사게 해주세요라는 옵션도 있고, $210에 살 수 있는 콜 옵션도 있고, 말도 안 되게 막 $300에 살 수 있는 콜 옵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랭이님 생각하시기에 $300짜리 콜 옵션을 사는 사람은 이 콜 옵션 프리미엄이 쌀까요? 비쌀까요? $300 한 달 뒤에 엔비디아가 지금 200인데 한 달 뒤에 $300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거의 그쵸? 네.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콜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요. 10센트 막 1센트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복권처럼 사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게 복권처럼 사다가 진짜로 300이 되면은 수익이 미친 거죠.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300달러짜리 콜옵션을 10센트 주고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한 달 뒤에 진짜 300달러가 됐어. 300이 아니라 300보다 더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한 500까지 간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500까지 갔으면 얘는 300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00달러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내가 투자한 금액은 지금 얼마예요? 10센트 투자했잖아요. 근데 지금 200달러를 먹은 거잖아요. 그럼 몇 배 먹은 거예요? 수십 배. 2000배 먹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복권처럼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외가격이라 그래요. 행사 가격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되게 높은 것을 외가격이라 그러고, 가격이 이제 똑같은 거를 등가격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콜옵션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등가격, 외가격 이야기고, 옵션 만기 이야기는 이제 월간, 주간, 매일. 그러면은 이 쿠폰을 매일매일 파는 게 수익을 더 많이 거두기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이 좋을까요? 당연히 매일매일 매일매일. 파는 게 더 낫겠죠. 근데 귀찮겠죠. 네. 운용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게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기초자산형 하면은 요런 것들, 시장 지수를 가지고 만든 커버드 콜 시장 지수로 만든 거 대표적인 게 제피, 제피Q, XYLD, QYLD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일 종목으로 만든 커버드 콜 대표적인 게 MBDY, TSLY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커버드 콜로 굳이 한 이유가 뭘까요? 옵션 가격은 변동성이 심한 종목일수록 옵션 가격이 비싸져요. 그 아까 프리미엄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게 비싸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옵션 프리미엄이 비싸니까 연 분배금이 거의 40에서 50%까지 나와요. 얘네들은 그냥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옵션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보험이라고 생각해도 쉬워요. 미래에 내가 불안감이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20대 남자가 자동차 보험 들면은 보험료가 엄청 비싸듯이, 차로 따지면은 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20대 남자가 스포츠카 모는 듯한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엄청 비싸겠죠. 네.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콜옵션을 팔 때 받는 돈이 막 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 분배금이 40에서 50%나 되는 거고, 이제 옵션 매도 방식을 크게 등가격 매도형이랑 외가격 매도형이 있는데, 아까 전에 외가격이 이제 높은 가격에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200달러인데 주가가 엔비디아가 뭐 한 달 뒤에 뭐 예를 들어서 30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 그러면 이게 훨씬 높잖아요. 이게 외가격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맨 처음에 든 얘는 지금 현재 주가가 200달러인데 미래에도 20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거니까, 이거 솔직히 사는 놈 입장에서 봤을 때 사는 놈이 더 유리할 것 같잖아요. 네. 왜냐면 시간 지나면 주가는 오르니까. 그래서 이런 걸 팔 때 이 등가격 콜옵션을 팔면은 프리미엄이 엄청 많아요. 높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러네. 그쵸? 근데 이 외가격 같은 경우에는 얘 300달러를 예를 들었는데 아까 300달러 될 확률이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신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낮아요. 센트 정도.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요 OTM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은 주가의 한 5%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엔비디아는 200달러였는데 5%면 21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21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 그거를 하는데, 그건 프리미엄은 좀 적은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은 옵션 가격이 조금 높은 거에서 프리미엄을 받으면은 그만큼 상승분은 내 판매자, 콜옵션 판매자가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이해되시죠? 네. 왜냐면은 처음에 등가격일 경우에는 200달러를 200달러에 넘겨야 되니까 이게 상승해도 내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210달러면은 200달러에서 210달러에 만약에 한 달 뒤 주가가 210달러 초과를 했으면 이걸 이 산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초자산 상승분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00달러에서 210달러까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온 커버드 콜 이게 1세대인데 1세대 상품들은 뭐냐면은 콜옵션을 등 가격에 있는 콜옵션을 팔아가지고 연간 배당 수익률은 높은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등 가격이니까 계속 줘야 되잖아. 응. 똑같은 거. 계속 줘야 되니까 사람한테 한 달마다 계속 콜옵션 산 사람한테 계속 줘야 되니까 주식을. 근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2세대 커버드 콜이 절충을 한 거구나. 절충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등 가격만 팔다가 이제는 외 가격으로 해서 프리미엄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초자산 상승하는 거는 어느 정도 챙기겠다.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싱글의 좋은 점이 뭐예요? 자유롭지만은 집에 혼자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갔을 때 살짝 외로울 때가 없나요? 약간 공허함이 있죠. 그렇죠. 공허함이 검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네. 검은 방에 갔을 때.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건 제가 아내가 안 봐서 막 말해도 됩니다. 아내. 자유가 없으시군요. 총각 때보다는 자유도가 떨어지지만은 외로움은 조금 덜하다. 아, 외롭긴 하시군요. 아, 그죠. 덜해지는 그렇죠. 거구나. 외로움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커버드 콜 어떠한 상품을 내가 사더라도 한국 사람은 되게 배당 수익률만 보잖아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를 사면은 직감을 해야 돼요. 아, 높은 대신에 시세 차익은 별로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좋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3세대 커버드 콜이 요즘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막 약간 실손보험 같이 네네. 세대를 점점 거듭할수록. 네, 업데이트가 막 되면서.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 옛날에는 월간 매도 방식이었는데 옵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가 되는 거를 사가지고 네. 옵션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제는 주간이나 일일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은 거의 매일이나 주간적으로 하면은 옵션 프리미엄을 있는 대로 끌어당길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이게 한 달 동안 묶여있는 옵션 상품은 이게 급등하거나 급하강하면은 포지션 조정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매일매일 혹은 주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옵션 전략을 펼치면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싶으면은 일부러 커버드 콜에서 콜 옵션을 많이 안 파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커버드 콜의 단점이 이제 상단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덜 팔거나,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형태가. 네. 그래서 이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커버드 콜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그 엔비디아 주식을 내가 100주를 들고 있으면 100주에 해당하는 전부 다를 콜옵션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랐을 때 다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이 전략을 하면은 프리미엄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기초자산이 빠르게 급등하면은 상승분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을 때는 언제냐면은 횡보하고 있을 때는 좋아요. 그래서 2세대 때 이거 너무 주식이 안 오르는 거 아니냐 해서 1세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상품이 QYLD랑 XYLD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나는 YLD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의 뜻은 뭐냐면은 yield라고 해서 배당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YLD 혹은 Y로 끝나는 것들은 보면은 커버드 콜 ETF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Q가 들어갔잖아요. Q가 들어간 거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들어간 거는, 네. X는 되게 보면 S&P 500과 연관되어 있는 게 X가 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YLD가 들어가면은 기초자산이 S&P 500인 커버드콜 상품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1세대니까 1세대는 옵션을 팔 때 등가격 콜옵션을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걸 100%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보면은 주가가 1년 동안 이게 주가 수익률이거든요. 주가가 10.2% 올랐어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12.7%예요.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22.9. 그쵸. 22.9%죠. 근데 그냥 QQQ 샀으면 그냥 48.8% 1년 동안 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그쵸. 요거는 뭐냐면은
S&P 500 지수 기반이고 얘는 주가가 4.94% 올랐고 배당이 한 11.4% 정도가 됐는데 네. 근데 그냥 스파이 투자했으면 얘는 37%고 얘는 주가 오른 거랑 배당 합치면은 한 16%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게 있다. 그래서 국내 ETF 예시도 보면은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개. 예로 카테고리. 이게 1세대에 있는 거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초 지수가 여기는 나스닥이고 S&P 500이었는데 얘는 코스피 200이었어요. 네. 코스피 200을 했더니 37.8%나 올랐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거의 9.4%나 나왔어요. 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나쁘지 뭐 않은데요? 이제, 앞에만 보면. 네. 지방에 있는 원룸 건물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위탁으로 운영하면 거의 한 10% 정도 안팎으로 나오잖아요, 수익률이. 근데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건물 값이 거의 40% 가까이 오른 거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기초 지수를 그냥 ETF로 샀으면은 170% 수익률이 났어요. 뒤를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쵸. 그래서 커버드 콜은 가급적이면은 나이를 먹어서 먼 훗날에 이런 주식시장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전 재산 다 쓰고 요양병원 가야죠. 그죠. 차도 람보르기니 뽑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간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네. 그래서 2세대 커버드 콜이 요거를 이렇게 1세대가 상승장에서 이게 소외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2세대에서는 콜옵션을 전 주식 100% 다 콜옵션 돌리지 말고 그렇죠. 일부의 주식만 콜옵션을 돌리자. 네. 그리고 나머지 주식은 그냥 들고 있자. 그러면 나머지 주식 그냥 들고 있으면 얘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거의 막 170%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콜옵션을 하자라는 게 2세대 커버드 콜이에요. 그리고 콜옵션을 팔 때도 등가격 콜옵션을 팔면은 등가격은 같은 가격으로 한 달 뒤에 그 가격대를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외가격은 올라야지만 이걸 넘기는 거니까 올라서 넘기면 그 오른 만큼의 차익은 그나마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등가격이 아니라 외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가격 옵션을 매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약간의 2세대. 약간의 외출. 우리 결혼은 했지만 서로 터치하지 말자.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2세대의 제일 대표적인 게 제피랑 제피큐예요. 제일 언급이 많이 되는. 맞아요. 이게 2세대예요. 이게 제일 절충 안으로 나온 거예요. 주가 상승도 하면서 어느 정도 배당도 되는 거.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6.45% 주가 올랐고 이거 S&P 500 추종하는 게 제피고 제피큐는 기초지수가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여기 보면은 그냥 S&P 500 투자했으면 37% 먹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어요. 15% 정도. 네. 제피큐 보면은 주가가 20% 올랐으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20% 올랐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배당도 12.7%니까 배당 수익률도 대단한 거예요. 1억 투자하면은 한 달에 그냥 100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12.7%면은. 네. 그렇잖아요. 네. 세금 고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근데 그냥 나스닥 투자했으면 1억 투자했는데 올해 1년 지나서 보니까 4,880만 원에 불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커버드 콜도 좋지만 파테크를 하셔라. 잘라 먹어라.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잘라 먹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제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렇죠. 이렇게 10년째 놀고 먹고 있다. 근데 자산은 늘고 있다. 커버드 콜은 추천드리는 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세대 예시 중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이런 왜 이렇게 길어? 엄청 길죠. 근데 읽어보면 이제 대충 알겠죠.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고 기초지수가 미국 다우존스 기초지수일 거고 타겟은 뭐냐면은 연 이제 배당 수익률 목표하는 타겟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정을 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7%의 배당 수익률을 일단 목표로 하고 그래서 7%를 만약에 달성할 것 같으면은
그 나머지는 굳이 억지로 콜옵션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그냥 보유함으로써 주식 상승분을 그냥 먹겠다라는 거예요, 전략이.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2호인데 1호도 있어요. 1호는 타겟이 7%가 아니라 3%예요, 3%. 그러니까 커버드 콜 전략을 운영해서 한 연 7%의 프리미엄. 근데 이제 1년 동안 운용한 거를 이제 보니까 주가가 15.9%나 올랐어요. 이거 네. 대단한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배당도 10% 넘게 배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그냥 생 ETF가 있거든요. 그게 슈드라는 ETF가 있는데 그냥 이거 샀으면은 주가가 21%가 올랐고 배당이 4.2%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요거 더하면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슈드 같은 거는 되게 재미없는 지수거든요. 잘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기초 지수가 굉장히 횡보하면은 커버드 콜 전략에 딱 좋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게 갑자기 막 오르면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콜옵션 산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횡보하고 있으면은 프리미엄만. 콜옵션 프리미엄만 내가 계속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세대가 나왔어요. 3세대. 3세대. 요즘 핫한 3세대는 걸그룹도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 커버드콜 3세대는 옵션의 비율을 펀드 매니저 역량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생각하기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 때 미친 듯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콜옵션 콜옵션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식 생주로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쫙 올라갈 테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엔비디아 좀 횡보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 콜옵션을 계속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세대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매크로를 잘 읽어서 방향을 잘 예측을 해서 잘 하면은 엄청 좋고 잘 못하면은 똥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3세대가 그런 거다. 대표적인 게 아이스파이라고 있어요. 아이스파이.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만날 것 중에 DT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DTE. 이 0은 숫자 0이에요. 네. DTE가 무슨 뜻이냐면 D가 day. 데이. 오늘 할 때, 매일 할 때 그 day. 이게 TO, to, day to. 이게 E는 expire, 만기. 그러니까 오늘 만기되는 하루짜리. 하루 미만짜리 콜옵션을 매일 파는 거예요, 얘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과자 부스레기를 쫙 모아가지고 우리 커버드 콜 투자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아이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22% 올랐고 분배율이 8.6%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거의 한 31%.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세대 때 생각해보면 이거 상승분이랑 분배율 더한 거랑 생짜 주식이랑 비교해보면 괴리감이 되게 심했잖아요. 네. 근데 3세대로 넘어오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엄청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기 전에 이 ETF를 누가 운영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리고 궁금하면은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도 돼요. 이게 1세대야, 2세대야, 3세대 커버드 코리아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걔가 3세대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런 걸 하면 돼요. 그렇게 3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팔 때, 한 달짜리 옵션을 팔아? 아니면 주짜리 혹은 매일매일 그 만기되는 옵션을 팔아봤을 때, 팔아라고 물어봤을 때, 매일매일 파는 거야? 라고 하면은 3세대일 가능성이 높죠. QDTE. 아예 이거 이름, 아까 Q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나스닥 관련된 거고, X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S&P 500. 근데 DT 방금 배웠잖아요. 네네. Day to Expire. 그러니까 얘는 매일매일 만기되는 것만 집중적으로 파는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분배율이 미쳤죠. 분배율이 44.3%예요. 1억 넣었으면은 4,400이 나온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과자 부스러기를 지금 모아서 44.3을 만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XDT는 1억 투자하면 3,370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3% 떨어졌으니까 조금 하락은 했네요. 한 230 정도 꼴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늘 강조드리지만 그냥 생으로 투자했으면 기초지수에 수익률이 이러했다. 근데 3세대로 오니까 분배율이랑 주가 상승률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3세대로 오면은. 그래서 만약에 굳이 커버드 콜을 하겠다 그러면은
전략을 제가 만약에 전략을 짠다면은 3세대, 가급적이면 2세대 아니면 3세대를 하고, 만약에 1세대를 한다. 1세대는 앞으로 주식 시장이 그냥 계속 횡보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1세대. 아니면 내가 스스로 3세대를 만들 수도 있어요. 1세대 커버드 콜을 사고 1세대 커버드 콜의 기초 지수가 예를 들어서 S&P 500이라 쳐요. 이걸 사고 그리고 나는 S&P 500 추종하는 뭐 스파이를 사는 거예요. 섞어서. 요걸 동시에 들고 있다가 보완할. 주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느껴지면은 얘를 늘리는 거고, 스파이를. 그리고 횡보할 것 같다 그러면 얘 포션을 내가 늘리는 거고. 1세대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3세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3세대 커브드 콜을.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자신감 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커버드 콜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완전히 폭락했을 때 폭락을 다 두드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두드려 맞은 상태에서 복귀될 때 그냥 그 커버드 콜을 들지 말고 두드려 폭삭 맞았을 때는 본주를 그냥 갈아타는 것도 괜찮아요.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회복될 때는 본주만한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3세대 이거를 투자를 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네. 배당금이 이거 1억을 투자했을 때 거의 3,140만 원이나 나오니까 네. 1억만 넣는데 배당금이 1년에 이만큼 나와 버리니까 이게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종합과세 합산이 되니까 요거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대폭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피부양자에서 조건에서 내가 탈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가 분류과세에 포함이 돼서 22% 세금 내면은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어떠한 게 나한테 더 좋은지 한번 요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분배금 받는 거를 2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 그냥 섞어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보다는 조금 적게, 1억 넣으면은 지금 한 3,140만 원이나 나오니까 네. 그거보다는 좀 적게 가져가서 2천만 원 안 넘게 요거 전략을 한번 펼쳐보는 거는 뭐 마음 심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세대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테슬라를 이제 기초 지수로 한 NVDY랑 TSLY가 있는데, 이제 1세대 상품들은 등가격의 옵션 매도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얘는 등가격 옵션 매도는 안 해요. 그리고 얘네 특징이 변동성이 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남자가 포르쉐를 모는 거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엄청 높고, 네. 그리고 콜옵션을 팔 때도 이제 200달러, 지금 엔비디아가 200달러라면은 콜옵션을 팔 때 등가격은 200달러에 그 콜옵션을 파는 게 등가격이라고 그랬고, 이제 외가격을 판다라고 그랬잖아요. 외가격은 지금 현재가보다 5에서 15% 높은 가격에 형성된 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리미엄도 수치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5에서 15%가 오르면은 그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혜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NVDY랑 TSLY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커버드 콜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콜옵션을 파는 게 커버드 콜 전략이거든요. 네. 실제로 내가 주식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 프리미엄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커버드 콜인데, 이거를 한 주를 직접 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200불이나 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200달러짜리 콜옵션을 매수하고 200달러짜리 풋옵션을 매도를 하면은 엔비디아 한 주를 보유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요거 이해 안 되시면은 그냥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하나를 살려면은 200달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옵션으로 엔비디아 하나 가진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내는 걸 합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한 15달러 정도면은 엔비디아 가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00달러면은 15달러 정도 하면은 나머지 185달러가 남잖아요. 그 185달러를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채에서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자도 싹싹 긁어 모으고 그리고 콜옵션 판 것도 싹싹 긁어 모아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미친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엔비디아랑 테슬리가. 그럼 저렴하게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한 다음에 예. 그 남는 돈으로 국채를 국채를 사는 거예요. 미국 국채. 아, 그러면 미국 국채가 이자가 나오니까 거의 4% 정도 되는 그 4% 정도 되는 그 이자까지 얹혀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와, 이거 설계를 진짜 잘했죠. 머리 좋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추종해서 만든 엔비디아 커버드 콜이 엔비디Y인데 1년 동안 횡비디아였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얘가 1.15%. 이 횡비디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수익률을 보잖아요. 지금 4월 기준이니까 104%가 올랐어요. 엔비디아 맞아요? 104나 올랐는데? 횡비디아 아니죠. 네. 느낌은 횡비디아인데. 왜냐면 조용하거든요. 이렇게 막 예. 이랬거든요. 그리고 배당률이 65.6%. 아, 대박입니다. 네. 요거는 괜찮았죠. 1억 투자했는데 한 1억 115만 원이 되어 있고 배당금으로 거의 6,560만 원이 나왔으니까 본주를 보면 항상 좀 아쉬운 아, 네. 본주를 보면 항상 감이 있네요. 요걸 안 보고 투자하면은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테슬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7% 빠졌는데 배당률이 73.9%였어요. 와. 더 높죠. 왜냐면 테슬라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더 심하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합체하면은 56.3% 정도가 되고 네. 테슬라 본주를 그냥 들고 있었으면은 62.84% 정도의 수익이 났다. 그래서 요게 이제 콜옵션 매수한 거랑 풋옵션 매도한 거를 동시에 하면은 이제 한 주 그냥 들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콜옵션을 매수했을 때는 보면은 콜옵션 맨 처음에 매수하면은 그 프리미엄만큼 돈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오르가면은 콜옵션 매수한 사람은 돈을 계속 버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다가 베팅을 한 사람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 대신에 풋옵션을 매수한 게 아니라 판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처음에는 요거 풋옵션 프리미엄 받아서 해피한데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풋옵션 매수한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 얘는 반대로 손실을 보잖아요. 네. 제로섬 게임이니까 네. 풋옵션 매도한 사람. 그래서 요거 점점점 녹색이랑 파란 거 점점점 요거를 합체를 시키면은 요렇게 한 줄이 나오는데 이게 주식 그냥 하나 들고 있는 이 주식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 한 줄을 그냥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이거를 그냥 합성 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은 네. 커버드 콜은 상승분은 제한된다. 그냥 브레이크 걸린다. 이거는 이해되셨을 거고 왜냐면은 상승을 하면은 넘겨줘야 되니까 콜옵션 매수한 사람한테 그 주식을 줘야 되니까 하락은 그대로 다 두드려 맞는데 어느 정도 그 옵션 프리미엄을 받은 건 있으니까 그거 좀 빼고 하락은 그래로 다 두드려 맞는다. 하지만 이 빨간색 칠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커버드 콜은 세금 부담이 적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배당금을 받잖아요. 배당금을 받는데 코스피 가지고 만든 커버드 콜은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이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 옵션 프리미엄으로 번 돈은 비과세를 해줘요. 대박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 뒤에 제가 또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폭락하면 바로 본주로 갈아타시라. 아니, 일반 계좌가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코스피 쪽 하면서. 네. 네네네. 그거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세금 관련된 건데, 이제 2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인이어서 한 8,800만 원 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금융소득이 2,000에서 2,001만 원 되는 순간 8,801만 원 되면은 종합소득세가 24% 구간에서 35% 구간이 되고, 그리고 2천만 원에서 2,001만 원만 돼도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요 직장인은 요 초과분에 대해서 또 8%의 건보료가 붙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이제 코스피를 지수로 해서 만든 커버드콜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게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 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S&P 500으로 만약에 배당을 받으면은 그냥 기업이 일을 잘해가지고 배당 주는 그 배당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커버드 콜에는 옵션 프리미엄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 생성이 된 그 재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 모두 다 그 배당 소득세 15%를 그냥 바로 때려 맞아요. 미국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거는. 근데 한국 거로 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옵션 프리미엄 부분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옵션 프리미엄 부분이 배당금 중에서 거의 90%를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코스피 커버드 콜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2천만 원을 받았어. 배당금으로 1년에. 아니야, 3천으로 할게요. 3천으로 했으면은 지금 보통 같으면 2천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3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90% 이상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에요. 그러면 거의 2,700이 비과세로 넘어가는 거고 3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중에서. 그래서 미국 걸로 하면은 배당금 100만 원을 받았을 때 바로 미국에서 15% 떼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넘게 받으면 건보료 얼추 한 8%까지 쫙 나가기 때문에 결국 내 손에 지는 거는 77만 원밖에 손에 못 쥐게 되는데, 근데 한국 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100을 받으면은 이게 다 두드려 맞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비과세예요. 옵션 프리미엄으로 돈 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거의 2만 원에서 만 원 정도만 띄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건보료도 거의 안 건드리네요. 그렇죠. 건보료가 나올 일이 없죠. 2천이 안 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당금으로 1년에 1억을 받아요. 1억을 받아도 9천이 다 비과세예요. 1천만 과세예요. 그러면 1천이면 아직도 2천까지니까 1천의 버퍼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간한 사람들은 다 비과세에 들어가요. 건보료도. 네. 그러니까 한 내가 1년에 2억 정도 받는다. 그럼 2천 정도 그러면 한 2천 정도, 꽉 차요. 네. 2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건보료 왔다 갔다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야.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ETF 읽어 보시면은 자산운용사는 뭔지, 수탁은행은 뭔지, 사무수탁사는 뭔지 이걸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아, 이런 네. 것도 알아야 되는군요. 그냥 그냥 냅다 TQQQ 샀는데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군요. 그냥 이제 뭐 미래세대에서 뭐 만들었다 ETF.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어디에 투자라고 지시만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돈은 수탁은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미래세대 이 우리가 돈을 ETF를 넣으면 돈을 얘네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수탁은행에서 돈을 들고 있어서 얘네들이 이 돈을 들고 튈 수가 없어요. 사무수탁사는 그냥 이런 매일매일 이 펀드의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거 이제 회계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 계산하고 행정 처리하는 거. 이게 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 왜 빨간색 쳤는지 알겠죠? 네. 이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덱스, 이거는 자산운용사잖아요. 네. 삼성, 200, 코스피 200이겠죠. 어. 타겟이면은 대충 뭐 한 7%든 10%든 목표 수익률이 있다라는 뜻일 거고, 위클리는 주 단위 만료되는 그 옵션을 되게 주기적으로 판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한 커버드 콜이다. 근데 이 코스피 200이 기초 지수니까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과세라 그랬죠. 네. 옵션 프리미엄 부분은. 그러니까 비과세니까 돈이 지금 4조가 넘게 이 단일 ETF에 몰렸어요, 보니까. 와. 네. 그래서 요즘에 부자들이 이걸 많이 사요. 핫해요, 요즘에. 왜냐면은 건강보험료도 거의 안 건드리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 작년에 얘 샀으면은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저도 하는데, 네. 작년에 보니까 1년 전에 이 상품의 주가가 9,34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2만 원이에요. 많이 올랐네요. 거의 114%나 올랐어요. 커버드 콜인데. 근데 분배금도 24.7%나 줬으니까 1억을 투자했으면은 2,470 정도가 나온 건데, 근데 2,470만 원 중에서 여기 나온 과세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6.4%라 되어 있는 거. 과세 표준의 뜻이 뭐냐면은
자, 요거 설명을 해볼게요. 1년 전에 제가 한 주를 9,340원에 샀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1년 동안 보유를 했더니 분배금이 2,309원이 나온 거예요. 1년 동안에. 네. 그게 이제 퍼센티지로 24.7%인데 이 분배금 2,309라는 분배금 안에 과세 표준이 되는 애는 147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겨지는 배당금이. 와. 그러니까 147원을 빼고 그게 퍼센티지로 6.4%니까 나머지 93.7%가 비과세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뭐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은 1억을 투자했는데 24.7%면은 2,47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2,470 중에 10%면은 한 240만 원 정도만 15.4% 세금을 곱한 거니까 15.4% 곱하면은 대충 한 3, 40만 원만 세금이 나왔다. 그걸로 끝났다. 끝났다. 세금 종결. 괜찮죠? 괜찮은데요? 네. 1억 넣으면은 매달 200씩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근데 항상 말하지만 생으로 투자했으면은 이거 보면 안 돼. 보면 현타오고 본 주식은 이제 170%. 네. 생으로 투자했으면 그냥 170% 수익을 냈다. 이 EWY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예요. 얘가 2등이거든요. 타이거 배당 커브드 콜 액티브. 근데 기초지수를 보면은 똑같아요. 얘도 기초지수가 코스피 200이고 그리고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데 5% OTM이래요. 5% OTM의 뜻이 뭐냐면은 OTM이 외가격이거든요. 외가격. 네. 네. 외가격. 외가격이 아까 전에 지금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콜옵션을 파는 게 외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 이상인 외가격 콜옵션만 매도를 해서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분을 다 똑같이 따라가겠다는 전략인데 얘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101% 올랐고 1년 전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20,0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분배금이 조금 더 높아요. 27% 정도 된다. 그러니까 1억 넣는데 2,770 정도가 나왔다. 근데 세금은 뭐 과세 표준이 이것 또한 6.4% 정도 되니까 코스피니까. 거의 뭐 한 3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이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3등을 차지한 건데 네. 3등은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1등이 2등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3등은 그냥 라이즈에서 차지했다. 그냥 요거가 그냥 제일 강점은 그 운용할 때 이제 운용 수수료가 3등이다 보니 제일 저렴하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68.8% 더하기 요거 더하면은 이거 더해봤자 10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벌써 주가만 100% 넘었고 28. 분배금만 해도 28%나 되니까 이거 살 이유가 없죠.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인데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사 가격. 이제 우린 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1,000인데 $1,000에 살 권리.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등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네. 등 가격. 그거를 그냥 ATM이라 그래요. 이거 at the money라 그러거든요. at the money. 이거는 아웃이 되는 거고 얘는 인이 돼요. 인. 그래서 행사 가격은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가격, 콜옵션 팔 때 그게 행사 가격이라 그러고 이제 커버드 콜을 항상 어떠한 만기를 쓰는지 이제 옵션이 만기하는 거 변동성 얘기도 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얌전한 분 그 되게 고학력의 뭐 50대에서 60대 여성분이 운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20대 남자가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몰고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으니까 옵션 가격이 엄청 비싸다. 비싸지. 왜냐하면 옵션은 사람이 불안하니까 옵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미래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풋옵션 하는 거고 미래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콜옵션을 사는 거고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요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것도 먹어주자. 그리고 요 정도의 OTM 옵션 이게 외가격이라 그랬죠. 외가격. 네. 네. 요런 걸로 해보자. 절충안. 네. 그래서 주가가 완만하게 오를 때가 커버드 콜이 제일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아까 전에 보니까 슈드를 기초지수로 한 게 커버드 콜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다란 말이
그냥 생으로 기초지수 투자한 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을 때가 폭등할 때랑 당연히 이제 폭락할 때 요때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요거는 시나리오인데 네. 요거는 커버드 콜 시나리오인데 커버드 콜 아까 전에 보니까 내가 미국 주식을 하는데 내가 미국 주식이 올해 너무 잘 벌어가지고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나 지금 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금 내면은 5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1,04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가슴 쓰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커버드 콜 들고 있으면은 아까 테슬리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녹아내렸잖아요. 그래서 원금이 내려가는 커버드 콜을 들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원금이 30% 녹아내리는 커버드 콜을 들고 있으면은 얘를 만약에 1억 5,800만 원어치 투자를 했는데 30% 하락하면은 손실이 4,74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양도 차익 5천이 있는데 4,750에다가 기본 250 까지면은 이 양도 차익을 0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양도세 1,045만 원을 원래 내야 되는데 이거 절세가 된다. 이게 전략이긴 하지만 굳이 이것 때문에 커버드 콜을 하지는 마시라. 왜냐면은 양도세는 절감이 되지만은 이 연 40% 배당금은 연 40% 정도 배당금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급락 많이 하는 거는 배당금이 되게 높은 것들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은 배당금으로 이걸로 1억 5,800에다 40% 곱하면 6,320만 원이 되는데 네. 이거를 배당 소득세 15.4%로 곱하면은 973만 원이 되고 이거는 그냥 배당 소득세만 말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면은 건물가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1,045만 원 절세가 됐는데 여기 뒤로 또 1,000만 원 이상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또이또이가 되거나 오히려 더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커버드 콜을 한다면은 금융소득 2천만 원 미만으로 될 수 있게 가급적이면 안전을 위해서 한 1,900만 원 정도 설정을 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받아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적정 커버드 콜 투자 원금을 이제 4,750만 원을 해서 이제 40% 이거 이제 배당 수익률 높은 거나 40%도 나오니까 요거 하면은 얼추 한 1,9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이러한 높은 거는 한 30% 정도 빠지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양도 차익으로 5천만 원 번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30% 주가가 빠져서 4,750만 원에서 30% 빠지면 1,425만 원 손실 난 게 요게 빠지고 250만 원 빠지고 요렇게 되면은 이제 절세하는 게 결국 한 314만 원 정도 절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소득세 납부하는 거는 한 292만 원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양도세 이득이 314만 원이고 배당세를 내야 되는 건 292만 원이니까 이득은 한 22만 원 정도 본다.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다 흘러갔을 때 얘기인 거고 그래서 커버드 콜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은 한국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 아까 나왔던 그냥 코덱스 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그냥 그게 압도적이에요 얘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혹은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사람은 좋은 게 뭔지 알아서 순자산 규모 보면은 좋은 게 뭔지 알아서 잽싸게 다 이걸 사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도 네, 기가 막히게 이거 진짜 ETF 하나인데 4조가 넘게 모였어요. ETF 하나에 꼴랑 하나에 그것도 우리나라 땅 좁은 나라에서 4조가 지금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기에는 좀 뭐가요? 이거요? 커버드 콜? 부담됐어요. 커버드 콜은 가급적이면은 나이가 60세 미만은 그냥 사지 마시고 네. 그냥 본주 사세요. 코스피 추종하는 ETF를 그냥 사세요. 네. 그게 더 오를 테니까. 그게 맞는 것 네. 같긴 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은퇴 앞두고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네. 그냥 매달 월급 받는 그 맛을 한번 보고 싶다. 달달하잖아요, 배당이. 그렇죠. 달달한데 앞에서는. 앞에선 달달한데 본주가 얼마 올랐는지 보면 속이 뒤집혀요. 엔비디아도 아까 봤잖아요. 네. 배당 수익률 60%인데 그냥 본주 들고 있었으면 1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추천은 그냥 본주 추천.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이게 판단력이 점점 이게
느려진다기보다는 좀 생각하기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코덱스 같은 거를 고려를 하시면은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배당 소득세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지금 저 코덱스에 다 몰려갔구나. 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 아. 굳이 절세 계좌에 들어갈 필요 없다. 아. 네. 질문이 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년에 배당으로 원금 회수 더 하는데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테슬리고요. 테슬리요? 네, 테슬리고 네. 스파이나 QQQ 비중 늘려가는 게 좋겠죠. 물론 SMH나 개별 주식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내년에 배당으로 원금 회수 더 하는데, 이제 올해 갖고 계셔가지고 원금 회수가 다 되시는 거구나.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국장은 하이닉스가 있고요. 최정희님 네네. 그대로 가져가고 네. 미장엔 커버드 콜로 가져가면서 안전한 것을 늘리고 싶습니다. 약간 머뭇거리시는 거 보니까 약간 네. 비추의 느낌이. 네네네. 커버드 콜. 근데 되게 오래 들고 계셨다고 하니까, 2000 아래로 세팅하셨네요. 보니까 최정희님. 다 잘 해 놓으셨구나. 네, 다 큰 뜻이 있으시구나. 네.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들고 가신다면은 그냥 12월 달에 그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손실 확정을 한 번씩 지어주시고, 이득 난 거는 스파이에서 이득 난 거는 그거는 이제 이득 확정을 내 놓으시고, 그러면 이게 다 상계. 상계 처리가 돼서 그 작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 가입자는 그렇게 폭탄 맞지를 않아요. 이제 추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는 거니까, 일반은 2천만 원 초과하면은 그 2천만 원 초과한 금액을 다 두드려 맞는데, 직장 가입자는 100만 원이 되면은 2천에 초과하는 분만 추가로 내야 돼요. 100만 원에 대한 것만. 그래서 지역 가입자보다는 훨씬 낫다. 저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네. 잘못 건드리면 뒤집니다. 커버드 콜. 이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본주 들고 가세요. 이게 많이 깎아먹네요. 일드가 굉장히 높은데 보니까 일드가 말도 못하네요. 보니까 130% 되어 있네. 개쩌는데요? 근데 일드가 130%인데 1년 전에 25 이게 함정인데, 이 130%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배당 수익률의 함정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1년 동안 받은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지금 박살나면 이게 되게 높게 보여요. 착시 현상. 그래서 진짜 수익률을 보려면은 1년 전에 주가를 봐야 되고, 1년 전에 내가 살 때는 보니까 $25 정도 되잖아요. 보니까 25.69달러? 25.69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1년 동안 받은 게 한 $19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안 되는 거죠. 60 몇 프로? 70%?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지금 콜옵션 배웠으니까, 엔비디아로 들어간 다음에 콜옵션 지금 현재 시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엔비디아의 옵션스라고 있잖아요. 옵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게 콜 옵션 지금 이 스트라이크가 행사 가격이고, 이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게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만기를 연말에 보면은 12월 18일에 만기되는, 옵션 만기되는, 지금 현재 주가가 한 2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12월 달에 내가 만약에 $200를 주고 사고 싶어. 12월에도. 그러면 얼마 내시겠어요? 이게 200이잖아요.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29 정도 돼요. $29. 이게 행사 가격 12월 달에 이게 $200인데, 이거의 옵션 프리미엄이 $29요. 콜옵션 이거 사는 사람은 이때쯤에 $230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앞으로 상방으로 한 15% 정도는 오를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에 시세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NVII? 이것도 엔비디아가 기본일 것 같긴 한데. NVII도 보면은 이것도 다 생긴 지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25 정도 하죠. $25 정도 하는데, 지급된 거의 1년 동안 지급된 게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잘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의 한 40% 정도를 유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엔비디아 1년 얼마였죠? 100%였잖아요. 100%. 100 몇 프로. 예. 네. 근데 얘는 43.69%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가 되는 거죠. 네. 아, 그냥 재미로 1억 정도 사면은 거의 4천, 그냥 5천만 원어치 사면은 되겠네요. 얘는. 그죠? 재미로. 재미로. 그러면은 1년에 한 2천 정도 들어오니까 네. 2천 정도면은 넘지도 않고, 네. 근데 이제 그냥 이거는 저희가 편향되어 있을 수 있는데, 네. 분배금 받는 재미도 좋지만은, 그냥 시드가 커가는 거 보는 게 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엔비디아로 또 스타가 되셔가지고 또 네네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비싼 상태가 아니라서 네. 밸류에이션 들어가가지고 PEG 레이쇼가 0.64라서 아직도 비싼 상태가 아니에요. 주가가. 5년 평균이 1.5이니까 PEG 레이쇼 기준으로 지금 57% 할인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도 요거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100%좀 안 되네요. YTD 기준으로 YTD가 올해 얼마나 올랐나 그러니까 이건데 올해 좀 올해 한 7%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우리 항상 노출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 ETF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수익률이 한 33% 났고 1년도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EWY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ETF.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올해 수익률 54%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네 생각해 보시면은 굳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배당은 받는 순간 계속 이제 배당 소득세가 바로 떼이니까 복리 효과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안 팔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배당금을 안 받고 그 돈이 그냥 계속 자동으로 복리로 계속 쌓이는 건데 내가 배당을 받으면 받을수록 일단 커브드 콜 자체가 기초지수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배당을 받을 때마다 정보가 4분의 1을 가져가니까 이걸 내가 배당을 받아서 저 재투자 할래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냥 기초지수 투자가 훨씬 낫다라는 게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었고요. 왜냐면 제가 퇴사할 때 2억 들고 퇴사했거든요. 1억이 제 엔비디아 주식이 1억 정도 있었고 퇴직금이 한 1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2020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배당주 투자를 했으면은 뭐 한 1년에 한 20% 먹었으면은 얼마예요? 2억에 20% 먹었으면 4천? 한 4천씩 그냥 커브드 콜 넣었으면은 4천씩 계속 했을 거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막 미친 듯이 올라서 그렇지 평소에 이제 NVDY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품들 보면 거의 많이 안 오른단 말이에요. 기초 지수나 아니면 그냥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시드가 진짜 부쩍부쩍 자라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드맥스는 뭡니까? 일드맥스. 일드맥스가 자산 운용사인데 네. 3세대 커브드 콜을 주로 만드는 자산 운용사인데 NBDY랑 TSLY랑 그리고 이제 각종 빅테크 기업들 애플도 있고 뭐 팔란티어 가지고도 만들고 Y로 다 끝나거든요. 네. 뭐 팔란티어는 PLTY 그래서 똑같아요.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다 막 50%에서 100% 사이 돼요. 걔네들 보면은. 그 대신에 안 좋은 점은 자산 ROC라고 그러는데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원래 있던 자기 자본을 그냥 뜯어서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계속 조금씩 붕괴하는 그런 위험은 있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네,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양도 차익이 크다, 주식으로 벌어놓은 게 많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볼 수는 있는데 아까 시나리오 봤듯이 양도세 절감은 되지만 배당 소득세가 또 나오니까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피는 안 해보신 거라서 미장에 대한 저항감이 있으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제피보다 그 코덱스도 괜찮아요. 지금 당분간 코스피 200 추종이지만 괜찮게 보여요.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지수가. 그래도 괜찮게 보여요. 왜냐면은 그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통해 가지고 지수가 받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오를 룸이 저는 굉장히 많아 보여서
코스피 8,000도 갈 것 같아요. 8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제피랑 제피큐도 좋긴 한데 한 2, 3년 정도 운용하기에는 네, 아까 보여드린 코덱스 그 코스피 커브드 콜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전 신경 안 쓰고 초장기로 가져간다. 나 주식 딱 사놓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은 제피나 제피큐. 근데 어느 정도 추가 수익을 거두면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겠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저는 한 2년 정도는 더 달릴 것 같아서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코덱스. 네. 그래서 우리 뚜부님처럼 네네네네. 나 손주부님하고 오프라인에서 좀 만날 수 없냐 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지난번에 아주 인기가 많아서 한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네네. 뚜부님 또 한번 오십시오. 신청하십시오. 6월 28일 날. 네, 6월 28일. 네, 이때는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아, 이때요? 좀 이제 시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그쵸. 네, 일단은 그게 있으니까,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시황에 맞춰서 좀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섹터별로 막 좀 정리를 막 해가지고 되게 지난번 수업에서 되게 디벨롭을 되게 많이 시켜놨어요. 지난번에는 약간 ETF만 섹터별로 딱 찍어드렸는데, 근데 그 ETF 안에 있는 중요 기업들을 좀 많이 파헤쳐놨거든요.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그래서 네, 그게 좀 궁금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서 또 워런 버핏이랑 스탠리 드렁켄밀러 그 포트폴리오가 그때 조금 늦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제가 새로 분석한 거 내용 또 얘기를 한번 해볼 것 같고, 솔리드 파워 그 관련된 그 시점에서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 손주부님이 뭐 갖고 있는지도 다 얘기해준다. 난 그게 제일 재밌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로 넣어놨죠. 링크 채팅창에 지금 보이시죠? 네, 거기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 아닙니까? 장소는 아직 인원이 모객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부산에 제가 강의하러 가서 네, 혹시 부산 분들은 여기에 서울까지 오시기 힘드니까 네. 네, 부산에서 6월에 센텀시티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백화점, 네네네. 신세계 백화점. 네네. 아, 그래서 맞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채널에 오시면은 네. 게시판에 그 링크가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네. 부산 분들은 센텀으로 네. 가십시오. 네, 부산 분들은 센텀으로 오시고. 좋습니다. 네. 금융자산의 비중을 파악했는데 배당주가 27%, 성장주가 네네. 44%, 네. 현금이 30% 정도입니다. 네네. 나이는 50대 중반이고요. 자영업 하다가 접고 배당으로 세팅해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네네. 배당보다 성장으로 집중해서 자산을 더 빨리 늘리는 게 좋겠네요. 그 외에 아파트 월세 수입도 300 이상 들어와서 그걸로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밸런스에 대한 질문이네요. 나이도 50대시면 아직 젊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월세 수입도 300 이상 들어오니까, 저는 주식은 그냥 씨드 키우는 용도로 많이 쓸 것 같아요. 팔을 더 심자. 네네네. 배당주보다는 그냥 QQQM이라든지 아니면 SMH라든지 SOXX라든지 뭐 MAGX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성장 테마에 노출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은 가급적 나중에 먼 훗날에 머리 쓰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때 배당주로 전환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당주 전환할 때 영원히 신경 쓰기 싫으면 제피큐 하시고 조금 상황 봐서 좀 고수익 노리고 싶다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코덱스 그 코스피 200 커버드 콜 그거 한 1, 2년 운용하시는 게 배당도 받고 수익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항상 기초자산 투자한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월세 300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나 어떤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세팅해 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성장주나 맞아요. 네네. 파 심는 데 이제 집중하는. 네네네네.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제가 이 후레이 TV에 나와서 말했을 때가 1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20이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100%인데 그때 진짜 유의미하게 돈을 투자를 했으면은 돈이 진짜 많이 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배당주 투자를 못 하겠어요. 보이니까 눈에.